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치, 안보, 핵심 이슈들을 쉽게 설명해주는 채널 이현승의 스모킹건입니다. 이재명이 이번 시진핑과의 한중 정상회담에서 4가지 실수를 했습니다. 지난 1월 4일부터 7일 한중 정상회담이 열렸죠. 이재명 정부가 회담 후 한중 관계가 원년 복원됐다고 하면서 앞으로 한중 관계를 낙관적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고 또 미국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이 한중 정상회담의 성과는 다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과 없는 빈 회담이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양해각서만 작성하고 정작 한국 정부가 원했던 중요하게 생겼던 쟁점들은 하나도 풀지 못했습니다. 또 오히려 이재명이 한중 정상회담 이전에 하나의 중국 정책을 먼저 강조함에 따라서 미국과 일본, 대만 등 동맹국들에게는 불편함을 안겨줬죠. 자, 이재명 대통령이 한중 정상회담 전 국영방송, 중국의 국영방송이죠. 인터뷰에서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고 밝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이거는 완전 아마추어 같은 실수를 한 겁니다. 어떤 실수가 이제 이루어지냐면 본인이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을 이 문제를 가지고 공격을 했었어요. 여러분 이재명의 CS의 발언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재명이 그때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요. 왜 중국을 찝쩍거려요? 그냥 CS에, 대만에도 CS에. 이러면 되지. 뭐 자꾸 여기저기 찝쩍거려서 무슨 양안 문제에 우리가 왜 개입합니까? 대만 해협이 뭘 어떻게 되든 중국과 대만 사이의 국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되든 뭔 상관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만 잘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윤석열 정부를 매우 비난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의 중국 원칙 발언을 본인 스스로 깬 겁니다. 그것도요, 본인이 시진핑을 만나러 가기 전에 미리 발 앞에 납작 엎드리면서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고 말을 한 겁니다. 정말 외교 협상 아마추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똑같이 문재인처럼 당시의 문재인은 정상회담 기간에 3불을 약속했었죠. 여러분이 3불 정책에 대해서 잘 이제 기억을 못 하실까봐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그때 당시에 3불은 뭐가 3불이었냐면 사드 추가 배치 불가, 한미일 군사동맹 불가,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 도입 불가를 약속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나중에 회담이 끝난 다음에 알리게 됐었죠. 그래서 논란이 됐었는데 이거는 지금 이재명이 시진핑을 만나러 가기 전부터 본인 스스로 낮추면서 시진핑에게 어떻게 보면은 알랑방구를 끄는 거죠. 만약 이것이 회담 중에 이런 문제가 나와서 대만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했어야 한다면은, 그러니까 일국의 지도자가 어떤 때는 이 대답을 회피할 줄도 알고 대답을 할 줄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그런데 만약 대답을 한다면은, 해야 된다면은, 그러니까 대만의 주권과 대만 주민들의 이제 자유를 존중하는 선에서 시스템을 존중해야 된다. 이런 발언까지 추가가 돼야 그것도 균형 있는 이제 발언이 되는 것인데 이걸 그냥 무시해버리고 본인 스스로 이전에는 욕했다가 본인이 할 때는 괜찮은가요? 하나의 중국이? 결국 하나의 중국 발언을 하면서 이재명이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마이너스가 됐죠. 그러니까 이재명한테 시진핑이 뭐라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했냐면은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고 올바른 전략적 선택을 하라라고 하면서 오히려 미국 편에 서지 말고 중국 편에 서라고 이재명을 더 압박을 했어요. 또 여기에 이제 기자들이 이 질문을 물어봐요. 어떻게 이해를 하셨나 하니까 이재명이 갑자기 이제 뭐 공자님 말씀처럼 들었다. 또 유교적인 가치인 이제 정의와 바른 길로 해석했다고 하면서 모호하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시진핑을 무슨 공자처럼 생각하나? 아니면은 이 말이 공자가 한 말 한 적도 없는데 왜 이제 공자에게 비유를 했지? 이런 생각까지 들게 만들고 정말 너무나 시진핑에게 이제 아첨하려고 하는 이끼가 보였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하나의 중국 원칙 발언이 우리 동맹국들한테 매우 불편함을 끼쳤습니다. 특히 여러분 지난 11월에 미국에서 백악관이 미 국가 전략 보고서를 이제 낸 거를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이 미국의 안보 전략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2026년에 미국 안보 전략은 이렇다 하고 이제 알려주는 것인데요.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가 바로 중국 견제와 이 1도련선, 영어로는 First Island Chain이라고 하는데 그 아일랜드 체인의 이제 핵심이 바로 대만입니다. 그러니까 이 First Island Chain은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막기 위해서 미국이 고수하고 있는 이제 전략 전선입니다. 이외에 또 세컨드 아일랜드 체인 2도련선도 있어요. 그래서 1도련선은 자 오키나와에서부터 시작해서 대만을 거쳐 그 필리핀과 함께 인도네시아 이렇게 쭉 이어지게 됩니다. 말레이시아까지, 말라해협까지요. 이 도련선은요, 2차 도련선은 자 도쿄에서 시작을 해서 괌을 찍고 또 인도네시아의 이 섬까지 도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왜 미국이 이렇게 1차, 2차 도련선을 하면서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막으러 하는 걸까요? 바로 중국이 태평양으로 나오게 되면요, 이 태평양에 흐르는 물류 전 세계 60%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장악력을 행사하려고 하겠죠. 또 그리고 이 주변 국가들, 한국,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 그리고 베트남 등 이런 국가들에 대해서 영향력을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미국은 태평양에서 영향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막고 보시다시피 태평양에서 이제 물류를 확보하는 것이 공급망을 확보하고 이런 미국의 국가 안보 전략에 이익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도 볼 때요, 사실 중국 같은 공산 1인 독재 깡패 나라가 태평양을 이제 컨트롤하는 것보다 미국 같은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근본 질서를 이제 지키는 나라가 그 태평양을 관리하는 것이 더 이익적인 입장이죠. 국가적 이익도 같고요, 개인적 이익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기본 미국의 안보 전략에 맞서는 하나의 중국 발언인데, 이거를 결국에는 미국이 주문했던 중국 견제에 동참해달라고 동맹국들에게 주문했던 이거를 그냥 무시해버리는 태도거든요. 그러면은 미국의 지금 안보 전략가들 또 백악관이나 이제 국무부 이런 관리들 쪽에서는 이 내용을 가지고 아마 논란이 토의가 있을 겁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아마 평이 좋지 않을 거로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이재명이 이번에 실수를 한 거는요, 바로 이 한한령 관련돼서인데요. 그러니까 이번 정상회담 어젠다 중 하나였던 이 한한령 완화 문화 콘텐츠 교류였는데 생각보다 시원한 결정이나 답이 안 나왔어요. 이재명이요, 시진핑에게 한한령 완화를 요구했는데 시진핑이 면전에서 바로 이런 말을 합니다. 석자 두께 얼음은 하루아침 추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매우 중국적인 말이죠. 여러 가지 사자성어를 섞어가면서 이재명의 한한령 희망을 완전히 돌려가버린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꿈 깨라였습니다. 자, 한국의 많은 분들이 사실 한한령이 사드 배치 이 문제 때문에 트러블이 생겨서 시작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이 완전히 맞는 정보가 아닙니다. 제가 2014년까지 중국에 있었는데요. 시진핑이 2012년 집권하면서부터 사실은 점진적으로 중국은 문화 콘텐츠예요. 혁명성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소위 애국주의 교육을 강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인민해방군 관련 영화나 또 그런 복장으로 학생들과 시민들에게 노래를 시키고 행진을 시키고 그런 요소들이 사회 곳곳에서 보였어요. 지금 여러분 최근에 한국에서도 중국에서 무슨 축제, 중국 관련 축제하는 데서 인민군 군복 입고 막 시위하고 행진하고 하시는 거 보셨죠? 바로 그런 문화 콘텐츠의 혁명성을 넣는 일을 이미 전부터 시작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문화 콘텐츠의 혁명성을 넣는 건요, 중화사상과 연결되고 또 중국몽을 내세우는 시진핑의 본인의 야망과도 연결됩니다. 그래서 중국의 우월성을 강조를 하면서 문화 콘텐츠를 무장시켜서 이것을 또 세계에 보급하고, 그러니까 중국화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이 한국의 K 문화, 바로 이제 이 한류라는 것이죠. 또 미국의 이 헐리우드, 미국식 문화는 지금 헐리우드의
그 투자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약화시키고 장악을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류 문화에 대해서는 바로 이 사드 관련돼서 기본 이거를 꼬투리를 잡아서 그때 당시 한알령을 막은 것이죠. 그래서 이 중국 사람들이 한국의 이 문화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중국 사람들과 이야기를 보면 그 사람들도 하나같이 동의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한국의 이 문화 콘텐츠가요, 유교 사상과도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한테 너무나 잘 먹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국이, 공산당이 중국 인민들을 혁명적으로 무장시키는데 한류 콘텐츠는 완전히 독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은 한국 콘텐츠를 제한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드 배치로 이래서 이 한알령을 막고, 결국에는 2019년에 중국 공산당은 관수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시진핑이 직접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물을 붓듯이 사상을 주입하는 방식, 이 관수법 세뇌 교육을 전당에 하도록 지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관수법으로 교육을 받은 이제 중국의 젊은 세대들이 시진핑의 말에 순응하고 중국 공산당을 열렬히 지지하도록 하는 서분홍이라는 그룹까지 생겨나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 이 한알령은 중국이나 시진핑에게는 필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리 한국 정부가, 한국의 다른 연예계가 아무리 원해도 중국은 한알령을 풀어줄 이유도 없고 중국 공산당의 정책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알령을 풀 수도 없고 지금 당장 풀어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한알령을 풀어달라고 매달릴 것이 아니라, 만약 제가 협상을 했다면은 저는 이렇게 했었어야 된다고 또 봅니다. 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지금 중국에서 무단으로 한국 콘텐츠를 복제하고 저작권 이런 것들 다 지불하지도 않죠. 그러니까 콘텐츠 불법 무단 사용, 그리고 아시겠지만 뭐 흑백 요리사도 중국판으로 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콘텐츠의 무단 사용 복제는 사실 중국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사실 이 문제를 한국 정부가 처음부터 치고 들어갔어야 됩니다. 왜 중국에서 이제 한국 콘텐츠를 무단으로 복제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중국 정부는 이제 처벌하거나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지. 그러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협상이나 심리에서 앵커링 효과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먼저 이제 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크게 불러놓고요. 그 다음 게 두 번째 진짜 원하는 것을 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불법 복제나 무단 사용을 막아달라 이렇게 하면서, 만약 그것이 힘들면 한알령을 완화하면은 불법 복제나 이제 무단 사용이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시진핑에게 끌려가는 외교는 하지 않겠죠. 먼저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상대에게 약점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전략을 아예 못 쓰는 것인지, 아니면은 뭐 생각을 안 한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정말 중국 시진핑 대국이어서 그냥 발 아래 긴 것인지, 저는 정당한 요구도 이 사람들이 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로 이재명이 시진핑에게 실수한, 바로 좀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이제 실수라고 보는데, 이 또 북한 문제를 언급했어요. 그러니까 시진핑하고 협상을 하면서 다른 문제들은 다 부차적인 거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회담에서 서울, 평양, 베이징 고속도로, 철도 건설을 또 제시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원산 갈마 평화관광을 중국과 같이 하자고 해요. 세 번째는 또 대북 보건의료 협력에 또 중국도 동참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는 광역 두만 개발 계획, 또 중국의 두만시 그 북한의 국경을 맞대고 있었죠. 그러니까 투먼 계획은 사실 이전부터 중국이 했던 건데 북한이 반대해서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 정부도요, 여기에 너무 투자하지 말라고 제가 있을 때 2014년에도 그런 지시가 나오기도 했고, 그래서 이재명이 네 가지를 남북 국제협력 구상을 밝히면서 중국에 협조를 요구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상상이 가시나요? 한국 대통령이요, 중국에 가서 한국 문제를 토론하는 게 아니고 기본 북한을 이렇게 해주는 문제를 토론하기 위해서 간 겁니다.
본인들은 아마 그러겠죠. 북한과의 평화적으로 또 뭔가 하는 것이 한국의 뭐 안보나 이제 이익이 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요, 북한도 반거 안 하고요. 중국도 사실은 뭐 이득이 될 게 없죠. 오직 이재명의 이 민주당이나 또 북한 정권에 돈은 듬뿍 갖다 주겠죠. 그렇지만 북한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사실 부차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 이재명이나 이 민주당의 속셈을 북한도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요. 제가 간단히 실례로 말씀드리면은, 이 철도, 서해 고속도로, 또 고속철 문제는 사실 문재인 정권 때도 제기됐던 문제입니다. 이 문재인이 시진핑 정상회담하고 또 북한하고 정상회담하면서 이 고속철 문제가 나왔었죠. 근데 그때 당시에 북한도 합의할 것처럼 또 제스처를 취했었는데, 문제는 북한 쪽이 원했던 건, 또 한국이 원했던 거는 사실 장비를 가져가고 한국이 건설을 해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이게 너무 부담이 되는 것이죠. 자, 북한의 김정은 입장에서 만약에 한국이 들어와서 좋은 장비를 가지고 멋있는 고속철을 건설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북한 주민들한테 주는 영향이 매우 좋지 않겠죠. 북한의 입장에서는. 정은이의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 이거를 아예 차단해 버리려고 어떤 수를 생각하냐면은, 자, 한국에서는 돈만 가져오고요. 중국을 끌어다가 중국 장비와 함께 중국의 기술력, 중국의 노력, 기술, 노력으로 중국이 들어와서 만들게 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북한 쪽하고 좀 이야기를 해보니까 북한은 벌써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그냥 너는 돈 내는 ATM 기계였던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생각하는 건 사실 하나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문제에서. 그렇다고 해서 시진핑이 이 고속철이나 아까 제기했던 네 가지 문제를 김정은에게 토론한다? 김정은과 토론한다?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김정은이 시진핑 말을 듣겠습니까? 이재명 좋으라고요? 시진핑 좋으라고요? 절대 안 하죠. 그러니까 이런 멍청한 생각, 북한을 위해 주고 북한을 위해서만 활동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정말 한국에 지금 중국과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중국 관광객이 와서 간첩행위하고 있고, 또 중국에 지금 무비자 입국하는 것 중에서도 많은 범죄자들도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범죄 문제들도 있고, 그리고 가서 지난 쿠팡 문제가 매우 엄중히 터졌는데 쿠팡 정보를 빼간 사람이 중국 사람이잖아요. 가서 시진핑 보고 범죄인 인도를 해야죠. 그리고 질문하니까 어쩌라고요? 어쩌라는 게 아니고 가서 잡으라고요. 중국 정부에 요청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바보스러운 행동을 하고 와서는 마치 자기가 잘한 것처럼 생각하고, 자, 이 북한, 정말 북한 대통령인지 한국 대통령인지 저도 좀 헷갈리는데, 이 북한에 대해서 이재명이 제시했던 거는 완전히 누구도 북한 쪽에서는 환영을 안 합니다. 그냥 북한은요, 더도 말고 이 네 가지 제한 다 필요 없고 그냥 생돈으로 주면은 김정은은 박칠 겁니다, 아마. 자, 네 번째로 이재명이 큰 실수를 한 거는 바로 이 서해 문제인데요. 여러분 지금 서해 문제, 중국과의 분쟁 다 아시죠? 그러니까 이 해상 경계가 명확치 않은 이제 잠정 조치 수역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중국과 이제 우리 한국의 공동 이제 해영 구역인데, 여기에 중국이 지금 구조물을 설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구조물 설치는 합의된 부분도 아니고요. 원래는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국제법에 이제 유엔 해양법 협약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중 어업 협정도 있고. 그러니까 이 안에서 어로 활동이나 또 수산 자원에 대한 연구는 할 수 있는데 여기다 영구적인 구조물을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 양식작을 해도 원래 설치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위반인데 중국이 해버렸어요. 그런데 이재명이 이거를 지적을 안 하고, 서해는 중국과 우리의 공동 영해입니다. 우리 다 같이 평화적으로 잘 써야죠.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런 발언들이 이제 만약에 한두 번 쌓이잖아요. 그러면은 중국은 나중에 이걸 가지고 자기네 영토라고 주장을 합니다. 지금 김치, 한복도 자기네 거라고 주장하는데, 이거 지금 이재명이 이렇게까지 말한 건, 너네 대통령이 이제 보세요. 5년 후 10년 후에 너네 대통령 그때
이거를 이제 인정 안 했다. 달라고 인정 안 했다. 같이 쓰겠다고 했다. 예. 그러면서 너희가 다 승인한 거고,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 주권을 만들겠다, 영토를 만들겠다 해서 지금 남중국해에 섬을 만들자, 인공섬을. 그렇게 돼서 인공섬도 만들고, 그리고 지금 그 구조물이 있는데 중국이 거기서 뭘 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지금 무슨 자원 개발을 위한 지리 탐사를 하고 있는지 수산자원 양식을 한다고 하는데 그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연어 양식 한다고. 정말 중국이 그렇게 연어가 먹고 싶어서 거기까지 나와서 연어 양식을 한다고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군사적으로 쓰기 위한 또는 이제 영토 야역을 위해서 쓰는 시설을 건설이 목적이죠. 근데 이런 것을 알면서도, 모른다면 바보고요. 알면서도 이런 것을 허락한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매국행위거든요. 우리가 자꾸 민주당이나 좌파는 그러더라고요. 친일, 친미, 매국처럼 이야기하고, 본인들은 정말 북한에 추종하고, 아까도 대통령이 북한을 위해서 매번 나가서 협상을 하잖아요. 문재인 때도 그랬고요. 그리고 또 친중하고 있고, 중국에 매달리면서.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사실, 이거는 안보와 관련된 거, 국민의 삶과 관련된 겁니다. 근데 왜 우리가 친중을 하든 이제 친북을 하든 사실 왜 우리가 걱정 안 하면은 중국과 북한은 공산 독재잖아요. 이런 독재 체제들하고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이 같이 갈 수는 없습니다. 체제가 다르면요. 이거는 융합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일당 이 체제 한국과 우리가 예전에 고려연방제도 그렇게 제안을 했었고 중국도 홍콩과 중국이 대륙이 그렇게 했었잖아요. 결국 홍콩은 어떻게 됐습니까? 먹혀버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야당들도 다 해산해버렸습니다. 홍콩 민주당이 해산해버렸다고요. 지금 지난달에. 그래서 없어요, 이제는 거의 일당체제입니다, 홍콩도. 그러니까 이 체제가 넘어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꾸 중국 공산당이나 이런 북한하고 협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재명이 저지른 실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 이 한중 정상회담 이후에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좀 더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감시를 안 하면요, 이 이재명 정부나 민주당은 정말 중국과 북한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무서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감시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현승의 스모킹건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